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북부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위치한 오버팩 공원, 한인 밀집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한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고 매년 한인단체 행사들이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버겐 카운티를 중심으로 환경운동을 해온 149의 그린클럽이 오버팩 공원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중심에 위치한 오버팩 공원. 팰리세이즈 팍, 레오니아, 리치필드 팍 등 5개 타운과 연결되는 맨해튼 센트럴 팍 규모의 대규모 공원입니다. 약 5년 전부터 스포츠 시설이 생기는 등 공원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휴식 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경운동단체 149의 그린클럽은 오늘 뉴저지 KCC 회관에서 오버팩 공원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개발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같이 해온 한국계명대학의 최희규 교수가 주도했습니다. 이 오버팩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 그 커뮤니티랑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버겐 카운티의 가장 중요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그 잠재력이 아직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아주 헐겁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여기를 어떤 뉴저지의 센트럴 파크처럼 멋지게 한번 변화시켜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 교수는 공원 곳곳에 휴식 공간과 친수시설을 만들어 생태계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동서로 나뉘어진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다리를 건설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149의 그린클럽은 미국에서 개정된 한국의 야생화, 미스김 라일락의 국립수목원 기증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스김 라일락 보급에 앞장서왔던 백영현 대표는 1948년 한국에서 건너와 탄생한 미스김 라일락이 약 70년 만에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다며 앞으로 한국 내 보급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역시 제일 중심축에 있는 수목원으로 먼저 가서 원장께서는 그 앞에 뜰을 만들어서 미스김 라일락 숲을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각 도에다 조금씩 쉐어해서 149의 그린클럽의 오버팩 공원 개발 계획과 미스김 라일락 사진 전시회는 6월 10일까지 뉴저지 테너플라이 KCC 회관에서 열립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조기 유학 한인 남매에게 학대와 노동 착취를 가해온 박수경 씨가 어제 전격 체포됐습니다. 남편 이정책 씨도 아동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려 60개가 넘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들은 무죄를 강력 주장했습니다. 퀸즈 형사법원의 조셉 자야스 판사는 24일 박 씨에게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보석 신청 심리가 열릴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인정신문 직후 법정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씨의 남편 이정택 씨도 박 씨의 아동학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자택에서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퀸즈 검찰은 이날 열린 인정신문에서 박 씨 부부에 대해 무려 60개가 넘는 혐의를 적용한 기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박 씨 부부가 지난 2010년 이후 6년간 남매를 자신의 집에서 억류하며 강제로 일을 시키고 학대해 온 점과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남매의 친모로부터 10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갈취해 온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노동착취와 이급절도, 아동보호법 위반, 이급폭행과 강제 신체 접촉 등 61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만약 박 씨 부부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날 인정신문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한의학이 발전하면서 한의학적 치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혜택은 없는데요. 뉴욕주 건강보험에 한의학이 포함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24일 뉴욕주 건강보험에 한의학 치료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 기본 건강보험 플랜과 EHB 필수 건강 혜택에 한의학 치료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상하원 통과 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90일 뒤에 발효됩니다. 김 의원은 상당수의 뉴요커들이 한의학 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뉴욕주 내 동양의학 발전을 위해서라도 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유권자들의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는 8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인들의 힐러리 사랑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정의 증진 등 아시아계 미국인 비정부기구 3개 단체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212명의 아시아계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내 한인 유권자들은 올해 대선 후보들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는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한인 응답자들은 어느 대선 후보에게 투표하기를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에 29%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꼽았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20%를 기록했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7%에 그쳤고 공화당 경선에서 탈락한 테드 크루즈 후보를 꼽은 한인들이 12%로 오히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후보들이 아닌 제3의 인물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아 기존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응답자 전체의 경우 클린턴 33%, 샌더스 26%, 트럼프 10%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민위원회가 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추첨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백악관도 전문직 취업 비자 추첨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와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인 이민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H-1B 비자 추첨이 어떤 원리와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이민 분야에 있어서 더욱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며 2014년 이민위원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으로부터 521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받았지만 166페이지를 제외하고는 삭제된 부분이 많아서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1B 비자는 해마다 3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전산 추첨을 통해 지원자를 뽑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이민서비스국 측은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IT업계 전문지인 컴퓨터 월드에 따르면 백악관도 외부 업체를 고용해 H-1B 비자 추첨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자들의 언어 지원과 교육, 법률 지원 등 예산 증액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이민자 단체들이 또다시 뉴욕시 이민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 증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등 이민자 권익옹호 비영리 단체 5곳은 24일 맨해튼 소재 재정정책협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어 교육과 이민, 보건 등 분야별 확충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많은 성인 이민자들이 언어 장벽이나 법률 문제로 오랜 이민 기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 대상 영어 교육에 1,600만 달러, 추방 등 시급한 상황에 닥친 이민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소셜 서비스 지원을 위해 1,350만 달러, 추방류의 청소년 신분 취득을 위한 지원에 1,000만 달러 등의 예산 책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무보험자 이민자를 위한 액세스 헬스 NYC 프로그램의 확대와 콩나물 교실 문제 해결을 위한 학급수 증대, 서민주택 건설 등에 대한 예산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하고 예산안 증대를 촉구했습니다. 뉴저지주 펠팍 타운홀의 명칭이 어제부로 원래의 이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마이클 폴라타의 이름이 사라지고 원래의 이름인 펠팍 뮤니시펄 컴플렉스로 변경됐습니다. 24일 펠팍타운 의회는 타운홀 명칭을 마이클 폴라타 뮤니시펄 컴플렉스에서 팰리세이드스 뮤니시펄 컴플렉스로 변경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타운홀 외벽에 붙어있는 마이클 폴라타 뮤니시펄 컴플렉스라는 건물 명칭은 곧 철거될 예정입니다. 타운홀의 원래 이름은 펠팍 뮤니시펄 컴플렉스였지만 지난 2009년 당시 펠팍 민주당 위원장이었던 마이클 폴라타의 업적을 기려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난해 불거진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인해 폴로타는 민주당 위원장직에서 실각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퇴보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그의 이름을 딴 타운홀 명칭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폴로타와 정적 관계에 있는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은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타운홀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폴로타는 자신의 이름을 딴 타운홀 명칭은 원래 자신의 희망사항이 아니었다며 대수로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옐로캡 운전자들의 과다 근무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뉴욕시 택시 기사들의 운전 시간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운전 시간의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입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시 택시앤리무진위원회는 24일 택시 운전자의 장시간 연속 운전을 규제하기 위한 새 규정을 제안하고 다음 달 23일 공청회에서 첫 논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는 하루에 24시간 중 12시간, 일주일에 72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를 할 경우 택시기사들은 무조건 8시간의 휴식을 가져야만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첫 적발 시 범칙금 $75가 부과됩니다. 또 두 번째 적발 시에는 범칙금과 함께 면허가 15일간 정지됩니다. 이번 규정은 옐로캡과 그린캡 운전자는 물론 우버나 리프트 등의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택시 리무진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맨해튼에서 보행자를 덮친 옐로캡 운전사가 16시간이 넘게 운행하던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택시 기사들은 TLC가 택시의 운전 시간을 제한할 것이 아니고 운전자들의 수입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연은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최근 성인들은 담배를 끊는 추세이지만 오히려 청소년들의 전자담배나 액상 니코틴 사용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또다시 미래의 흡연자가 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지적됐습니다. 국립보건통계센터가 질병통제예방센터 조사를 참고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흡연자 비율은 15%로 전년 대비 2%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흡연자 비율은 1965년부터 수십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간 감소폭은 1%포인트를 넘지 못해왔습니다. 흡연자 비율의 2%포인트 감소는 지난 2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하지만 흡연율 감소 추세에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48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한 연구원은 흡연은 예방 가능한 최대 질병 요인이라며 지난 50년간 흡연자 비율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금연 캠페인이나 각 주정부 차원의 금연 보조 지원을 늘리고 흡연자 비율을 더 낮춰야 각종 관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금연 전문가는 현재 전자담배를 흡연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향후 몇 년 내로 성인이 되면 시장 규모가 더욱더 커지고 기존 담배 시장은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액상 니코틴 중독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2021년 55회 슈퍼볼 개최지로 LA시가 선정됐습니다. LA는 1993년 이후 28년 만에 슈퍼볼을 다시 열게 됐습니다. NFL 사무국은 오늘 스프링리그 미팅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슈퍼볼 개최지를 발표하고 2019년은 애틀란타, 2020년은 플로리다, 그리고 2021년 슈퍼볼은 LA가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A는 1993년 1월 31일 슈퍼볼 개최 이후 28년 만에 슈퍼볼을 열게 됐습니다. 당시 로즈볼 구장에서 열린 27회 슈퍼볼 경기에서는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버팔로 빌스를 52대 17로 이기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1994년 레이더스가 오클랜드로 떠나면서 NFL 경기가 열리지 않았던 LA는 이번 시즌부터 램즈가 세인트루이스에서 연고를 이전하면서 다시 NFL 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개최지로 확정된 세 도시는 모두 구장을 신축 중이거나 보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LA는 스탄 크로엔키 램지 구단주의 투자 아래 LA 남서부에 위치한 잉글로드시에 2019년 개장을 목표로 구장 신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처음으로 마련한 이민정책 포럼이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한인 기업 성장을 위한 H-1B 활용 방안과 한국인 전용 E4 비자 신설 운동 등이 다뤄졌습니다. 이기철 총영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오늘 포럼은 동포기업 성장을 위한 전문직 비자 활용 방안과 이민 사기 피해 예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UCLA 인류학과의 박계영 교수가 1965년 이후에 이민 패턴의 변화 양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전문직 비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제 활용 사례에 대해 토론하고 질의응답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어 오후에 열린 이민 사기 피해 예방 세미나에서는 이민 수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례와 대비책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언제 일을 그만두고 쉴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은퇴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올해 42살인 피트 씨는 벌써 10년 넘게 돈벌이를 위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It was more thinking about freedoms. We thought, well, it would be nice to get through this and be able to step back and focus on kids.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의 피트 씨는 20대 때 집도 사고 상당한 금액을 모은 덕에 불과 30살에 당당히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은퇴 당시 자산은 6억 원의 투자금과 2억 정도의 집 한 채. 넉넉하진 않지만 세 식구의 1년 예산인 3천여만 원을 감당하기엔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은 작은 곳으로 옮기고 차도 중고 소형차로 바꿨습니다. 커피는 직접 내려 먹고 헬스장 대신 집에서 운동하는 등 절약하는 습관도 몸에 뱄습니다. 반면 90세의 나이에도 은퇴는 전혀 생각 없다는 할머니도 있습니다. 매일 하이힐을 신고 출근하는 그리핑 씨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종합병원에서 무려 70년째 근무 중입니다. 59년 동안 내과 조수로 근무하다 지금은 환자 상담을 하는데 그동안 병가는 단 3일을 냈을 정도로 성실히 일했습니다. Every day is another story. Every day is another adventure. I just can't imagine me not getting up and going to work. 최장기간 근무한 최장수 직원인 그리핑 씨는 얼마 전 70년 근속을 전 직원 앞에서 축하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오리건 주립대 연구진이 은퇴한 미국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리핑 씨처럼 은퇴를 늦출수록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에 은퇴한 사람보다 66세에 은퇴한 경우가 사망률이 11% 낮았다는 겁니다. 반면 조기 은퇴한 이들의 사망률은 65세 전후 은퇴자보다 확연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이나 인종, 결혼 여부, 교육과 소득 수준, 직종과 무관하게 나타났습니다. Postponing retirement may delay the natural age-related decline in physical, cognitive, and mental functioning, reducing the risk of chronic illness, the study says. 바야흐로 100세 시대, 노인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소득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은퇴를 미뤄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 수가 17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2014 회계년도 미국에 입국한 북한 국적의 난민자는 모두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2004년 이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2006년 9명, 2007년 22명과 2010년, 2011년에 8명과 23명, 2012년에 22명과 2013년 17명 등을 합쳐 모두 171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뉴욕주가 교육학 석사과정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주립대나 뉴욕 시립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과정을 준비 중인 학부생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장학생 최대 500명을 선발해 2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학금 신청은 7월 10일까지 평점 3.5점 이상 뉴욕주 거주민으로 뉴욕주 내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뉴욕시 공원에 각종 스마트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하이테크 벤치 수파가 설치됩니다. 브롱스의 하이브리지 파크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되는 하이테크 벤치는 태양광을 이용해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 충전기를 의자에 장착된 단자에 연결해 무료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원국 측은 벤치에 연결된 기기로부터 어떠한 정보 수집이나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일부 염려를 일축했습니다. 세계적인 도서상인 에릭 호퍼 북 어워드 2016에 플라워 디자이너 클레어 강 씨의 원네스가 선정됐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철학자 에릭 호퍼를 기념하기 위한 에릭 호퍼 북 어워드는 매년 분야별로 가치를 지닌 출판물에 수여됩니다. 30년간 플라워 디자이너로 활동한 강 씨는 단순히 꽃과 식물이 아닌 하나의 예술품으로 원네스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에릭 호퍼 상에는 1200권 이상의 책이 후보로 등록됐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간간히 흐린 날씨에 대체로 맑겠고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맑고 후덥지근한 초여름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고 맑겠습니다. 일요일도 전날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